치질은 항문 내외부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항문암을 포함한 다양한 항문 질환을 가리킵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치질이 된다고 하지만 변비가 없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비에 대한 관리 방법도 후반부에 나오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원인은 인간의 직립 생활로 인해 내장이 중력에 의해 항문에 압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압력은 항문에 상처를 일으키거나 항문 기름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질은 다른 동물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직립 보행을 하는 동물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치열항문이 찢어지는 것이나 항문샘에 병원균이 감염되는 경우 항문 농양, 치료에 해당합니다. 치질은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이나 변비를 겪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에게서도 치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복압이 항문 쪽으로 쏠리고 혈관이 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질의 위험 요인으로는 문맥압 항진증, 비만, 항문 성교, 잘못된 비데 사용 등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25에서 30%와 성인 여성의 40에서 50%가 치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간이나 학교 학원에 있을 때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 야구, 포수, 일러스트레이터, 생산직 근로자 등 일부 직업군에서는 치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식사량과 관리 정도에 따라 치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질은 현대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치료가 어려웠고 심각한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는 치질로 인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항문외과라고 하며 의료법상 질환명이나 신체기관명을 병원명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문외과 등의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질은 항문 주변의 조직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며 각각의 종류는 다른 증상과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치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액. 치액은 항문 벽의 출혈 등으로 인해 혹이 생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크게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뉩니다. 내치액. 항문 안쪽에 생겨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치액은 점차 크기가 커지면서 항문 외부로 돌출되어 덩어리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대부분 통증 없이 종괴나 직장의 탈출이 보여집니다. 외치액. 항문벽 바깥쪽에 생겨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통증과 종창이 발생하며 이후 종창이 궤양화되어 다시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액의 주요 증상은 통증 없이 항문에 붉은 피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대장암이나 위장관 출혈 등의 심각한 질병을 배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치액의 치료법은 종류와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식이요법과 약물을 이용한 치료로 충분할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외과적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치액의 경우 고무밴드 결찰술이나 외과적 치액 절제술을 통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액의 단계에 따라 치료법과 예후가 달라지며 증상이 없더라도 초기에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변이나 휴지에 피가 섞인 경우나 대변을 볼 때 피가 많이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액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치열. 치열은 항문이 찢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화불량이나 변비로 인해 지나치게 단단해진 변을 무리하게 배출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변이 유독 굵어서 항문이 다칠 때도 있습니다. 급성 치열의 경우에는 식이요법과 약물치료로 빠른 치유가 가능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하루에 3-5회 정도 5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좌욕을 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경우에는 약물이나 좌욕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수축된 괄약근을 물리적인 수술로 절개해 주어야 합니다. 만성인 경우에는 찢어진 부분이 아물면서 섬유화되어 항문이 좁아지고 이 때문에 더 항문이 찢어지기 쉽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치열은 치질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쇠로 된 칼날을 항문으로 배출하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으면 혈변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통증의 정도는 치열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다르며 바깥쪽에 가까울수록 통증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치열 수술의 효과는 극적입니다. 수술 후에는 다음날 첫 배변 시 통증이 거의 없어지며 하루 만에 배변하는 쾌감을 되찾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통증이 크게 줄어들고 대부분의 경우 진통제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통증이 없는 경우는 피부꼬리가 없는 만성치열 초기에 항문 넓힘만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치열 치료는 간단한 수술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장 후 부분 마취를 받고 15분 정도의 수술 후 입원 후 퇴원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으며 부작용이나 재발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치열을 방치하면 치루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성치열 환자들이 수술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실금 발생 비율은 낮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변실금이 발생한다면 대부분 속옷에 변이 묻는 정도로 경미합니다. 3. 치루. 치루는 대장 내 점액분비선이 병균에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병으로 일반적으로는 항문직장 농양이라는 증상에서 시작합니다. 항문직장 농양과 치루를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같은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급성이 항문직장 농양이고 그 항문직장 농양이 만성이 되면 치루가 됩니다. 항문직장 농양을 다룰 때 단순히 배농하고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문직장 농양이 발견된 시점에서는 바로 치루처럼 항문샘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항문에 상처가 생겨 병원균에 감염되는 경우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드물지만 결핵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핵이 항문에 발생할 경우 이는 치루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결핵약을 병행하여 치료해야 하며 완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론병이 염증성 질환으로 치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루는 항문직장 농양 단계부터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루는 일반 치질과 달리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며 항문직장 농양이 발견된 경우에는 외과 수술로 치료해야 합니다. 치루는 일단 생기면 재발 위험성도 있고 치료가 늦어지면 항문암으로 변할 수도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루의 고통은 치질 중에서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수술 과정에서 괄약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후에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루의 가장 곤란한 점은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치루는 다른 치질과 달리 예방이 어려우므로 항문직장 농양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외과 수술로 치료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항문외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루는 걸릴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환자에겐 영원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며 생략하기 어려운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질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화장실 참지 않기. 배변 욕구를 느끼면 가능한 빨리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변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 습관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힘주기 피하기. 오랫동안 변기에 앉아 있거나 과도한 힘을 주는 것은 치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배변을 마치고 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운 곳에서 오래 앉지 않기. 추운 곳에서 오래 앉는 것은 혈액순환이 장기간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치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앉거나 따뜻한 좌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스트레스 관리. 과음이나 스트레스는 치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5. 수분 섭취. 충분한 물을 마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합니다. 물 대신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지키면 치질을 예방하고 건강한 항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비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변비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나 음주 및 컨디션 저하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을 키운답시고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고 데드리프트 등을 하면서 복압을 늘리면 치질에 정말 총체적 난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평소 식습관을 관리하면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게 똥을 쌀 수 있어요. 변비를 완화하고 장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사과, 배, 바나나, 자두, 복숭아 등의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샐러리 등의 녹색 채소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께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그 어떤 변비약보다 채소가 변비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변이 잘 나올 때까지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변이 잘 나오면 야채 섭취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적절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3. 곡물. 흑미, 현미, 보리, 귀리 등의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견과류는 식이섬유와 건강지방이 풍부하여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씨앗. 황호콩, 아마씨, 살구씨 등의 씨앗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요구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구르트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노력하세요.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여 변비를 완화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세요. 또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하셔서 잘 싸고 건강한 이쁜 똥꼬로 가꿔보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